사회 1단은 7차 시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 교과서 29쪽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6차 시, 7차 시 같이 되어 있던 거고요. 편의에 따라서 나누었습니다. 탐구활동을 보면 세계에는 영토의 모양이 사물이나 동물의 모양과 비슷한 나라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며 물음에 답해 봅시다. 제시된 지도를 보고 영토의 모양이 어떤 모양과 비슷한지를 생각해보자. 요거는 이제 이탈리아죠. 유럽의 남부에 있고 면적은 약 3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모양이 어떤 모양이 생겼어요? 이 옛날부터 이 장화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러는데 장화 모양으로 생긴 나라. 이 반도 국가라 그러죠. 반도라고 하는 것은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인. 그래서 여기 이탈리아 반도이고 여기 이곳이 어디냐면은 시칠리아 섬을 말하는 겁니다. 시칠리아 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하고 싶은 나라를 정해서 그림을 그려보고 나라의 면적과 모양을 알아봅시다 라고 됐는데, 그것이 사회과부도 28쪽과 29쪽 그리고 94쪽과 97쪽을 보면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과부도 이렇게 보면 94쪽에서 28쪽에서 29쪽은 이제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94쪽에서부터 96쪽 그 다음에 97쪽까지는 뭐냐면 각 나라의 이제 국기, 수도, 그 다음에 국가 이름,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인구수, 이런 것들이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거를 가지고 각 대륙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는 건데, 그래서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일단은 좀 이제 다 할 수는 없고 조금씩 각 대륙마다 한번 조금씩 한번 볼게요. 유럽의 확대도가 나오는데, 유럽의 확대도, 유럽부터 볼까요? 아니요. 유럽부터 봅시다. 보면 유럽이 이렇게 프랑스가 있고,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폴란드, 뭐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보통 이제 유럽을 여행 많이 가면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 다음에 에스파냐라고 돼. 스페인을 말하죠. 에스파냐도 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면 스위스도 좀 가고. 유럽은 여행을 많이 가는 나라예요. 이제 여행을 좀 하다 보면 다시 동유럽도 좀 가게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북유럽까지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시킨 거니까 유럽을 이렇게 보면 더 크게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일단 확대도 안에서 이제 모양을 보면 보통 이게 동글동글한 모양이 많고, 이탈리아가 좀 특이하죠. 이탈리아가 좀 특이하고, 여기 보면 그리스가 이제 해안선이 이렇게 지중해 해안선이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도 있고, 뭐 보면은 뭐 거의 뭐 동글동글한 모양이 좀 많아요. 그 다음에 저기 위에 보면 노르웨이나 스웨덴, 그리고 핀란드, 여기가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하거든요. 반도 배웠죠?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뾰족한 이렇게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을 이렇게 봤고요. 아프리카 한번 볼까요? 아프리카를 보면, 아프리카는 보면 이게 말씀드렸어요. 아프리카의 생각보다 큽니다. 여기 뭐 북아메리카보다 작게 보이는데, 여기 북아메리카보다 이게 아프리카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아프리카 굉장히 큽니다. 크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을 보면 나라들이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잘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요건 뒤에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할게요.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독립한 나라들이 이렇게 그 원래 살던 것과 다 상관없이 영토가 이렇게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서양 제국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영토의 모양은 나중에 많은 분쟁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도 있기도 합니다. 일단은요, 이 아프리카 지방에서 보면 소말리아가 조금 특이하게 보입니다. 소말리아는 이렇게 초승달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초승달의 모양, 혹은 부메랑 모양이죠. 부메랑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승달 모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소말리아를 찾았으면, 소말리아는 아프리카에 있고, 아프리카에 있는 소말리아는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보려면, 아까 우리가 부록을 찾아봤죠. 부록을 찾아봤는데
소말리아가 어디 나올까요? 소말리아가 아프리카 쪽, 여기 나오네요. 소말리아가 여기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보이나요? 예. 보면은, 소말리아, 소말리아, 수도는 모가디슈 있고, 면적은 632제곱킬로미터, 632, 1000, 1000만, 10만, 63만 8천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되어 있는 소말리아. 소말리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시아를 보도록 할까요? 아시아는 이제 여러 군데로 나뉘죠. 아시아는 이제 여러 군데로 나뉘는데,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러시아는 이게 시베리아를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모스크바가 유럽에 속하기 때문에, 러시아까지는 유럽으로 이렇게 보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 같은 경우는, 몽골은 이제 전형적인 내립국가라고 그래요. 바다가 없어요. 어떤 모양으로 되었냐는 뭐 특이한 모양을 뭐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분 느끼기에 뭐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중국 모양, 중국 무슨 모양일까 이게? 중국, 카자흐스탄, 인도가 있고요. 인도는 아이스크림 콘 같지 않습니까? 아이스크림 콘이 이렇게 모여 있는 모양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베트남, 캄보디아, 타이. 요렇게 이제 요쪽에 이제 동남아시아, 요걸 이제 동남아시아 동쪽에는 동남아시아 부분이라고 그러고, 요쪽에 서남아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오만, 이런 이란, 이라크, 석유가 많이 나는 요 지역을 우리가 서남아시아라고 부르는데, 여기 보면 터키가 있죠. 터키는 유럽에 들어갑니다. 터키까지가 유럽이에요. 그래서 터키에 가면 이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하나 있다고 선생님도 들었는데,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호랑이가 이렇게 하는 모양, 호랑이가 대륙을 이렇게 하는 모양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나라를 아무거나 찾으면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찾아야겠죠. 이번에 선생님은 여기 찾은 게 인도가 이렇게 무슨 모양이라고 했어요? 뭐라 그러죠? 아이스크림 같은 모양. 여기 문제. 오세아니아 같은 방식으로 오세아니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에서 여러분들이 국가를 하나 찾고 그 위치가 어딘지 확인하고 그 모양이 어떻게 되었으며 94쪽에서부터 있는 연표를 보고 통계 자료를 보고 실제로 그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28쪽을 보면 여기 나와요. 여기 이제 국경선이 반듯한 나라들이 나요. 나라 사이 국경선은 교과서 30쪽이에요. 산이나 강과 같은 지형의 특성을 바탕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들쑥날쑥한 곡선이 많다. 그러니까 산과 강이 같은 지형적인 특성을 이용한 거는 고객 경계를 나누기가 좋은 거예요. 강이나 산은 서로 이렇게 왕래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반듯반듯하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어떤 국가는 국경선이 직선이다. 대표적인 나라가 북아메리카의 캐나다와 미국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선은 8,893km인데 동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북위 39도에 맞춰서 직선이다. 양국 국경의 틀이 잡힌 것은 1845년부터이다. 광활한 서부 지역 전체를 일컫던 당시 오리건 지역은 1818년 이래 미국과 영국의 공동 영토로 인정되었으나 미국 서부 계층민이 급증하면서 영유권, 그러니까 사람이 없을 때는 땅에 대한 시비가 없었는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땅에 대한 시비가 없은 거예요. 영국이 제시한 타협안인 북위 39도의 국경선을 미국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유는 독립한 캐나다 미국 국경선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영국하고 당시 개척민들하고 이제 영국과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잡혔다라고 되어 있죠.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선에 나오고, 요거는 그랬더니 뭐 분쟁이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았는데 아프리카는 좀 엄청 크게 벌어졌어요. 아프리카는 이제 제국들이 자신의 식민지를 아프리카로 삼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거버린 바람에, 특히 이제 그렇게 막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족들이 강제로 막 같은 나라에 묶이거나 이렇게 되는 바람에 또 그들을 또 통치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족 간의 갈등을 이용했다는 슬픈 역사도 있습니다. 네, 31쪽에 보면 세계 지도와 지구본 디지털 지도를 이용해서
세계 여러 나라를 소개해 봅시다 하고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활동이죠. 그러니까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아까 좀 전에 했던 것 같이 선생님이 어떤 나라를 이렇게 정했고 그 정한 나라가 지구본이나 디지털 지도에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 나라의 특징들을 아까 면적이나 뭐 국가, 수도 그리고 그 외의 특징들을 좀 조사해 보면 또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그걸 해가지고 발표를 해보는 것으로서 하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심화 활동이나 탐구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서 일단은 7차 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